자, 3점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X를 발견한 톰슨의 실험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Y를 발견한 러더퍼드의 실험이래요. 자, 톰슨의 실험으로부터 발견한 I는 전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로부터 알아낸 I는 원자 핵이었었어요. 그런데 가에서 톰슨 실험에서 진로가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것이고, 나에서 알파 입자의 경로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왔고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통과했다.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질량이 클 것이고, 튕겨 나왔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하 띄고 있다라는 거였었고,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핵의 크기는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였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가지고 밑에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X와 Y 사이에는 얘는 마이너스 전하고 얘는 플러스 전하가 될 터이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만질 거고요. 원자에서 전자의 전체 전하량과 원자핵의 전체 전하량은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될 거예요. 그쵸? 원자라고 했으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하니까 중성인 상태여야 하니까요. 가와 나의 결과를 통해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한다. 이것이 이거는 누구의 모형이냐면 보어의 모형이에요. 보어의 모형은 한참 뒤의 모형, 그러니까 러더퍼드 뒤쪽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그림은 이온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야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라던가 그 다음에 기억의 수가 무엇일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네들의 양성자, 중성자, 뭐 질량수, 전자 얘네들을 한번 일단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얘도 하나, 얘는 두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수가 얘네들 질량수가 2고 3이고 3이고 4야. 그러려면 1과 1 더해져야 되고 2 더해져야 되고 1, 2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들은 다 없는 상태죠. 지금 다 원자 핵의 상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그러면은 여기를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그럼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고요.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1이에요. 그러면 3개로 나타나죠. 제일 작은 A가 2분의 1.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1인 헬륨 3이 가에 해당하는 아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짜리인 아이가 둘이야. 둘인데 이 둘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라를 보실게요. 라의 경우에는 2가 될 거고 2가 나올 수 있는 아이는 바로 이 삼중수소인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는 2를 나타내고 있고 라는, 그쵸? 여기가 라죠. 나가 아니라 라는 2를 나타내고 있고 가는 1을 나타내는 걸 찾아보시게 되면 가에서 1인 거 그리고 라에서 2인 거는 바로 중성자에 해당하는 아이겠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인 나하고 라에서 중성자 수가 하나인 아이는 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가 되는 거겠죠. 2인 아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B는 2였고요. A는 2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기억은 중성자라고 했고요. 가에서 라 중 중성자 수분의 이온의 전하량을 해보래요. 자, 중성자 수분의 이온의 전하량 1분의 1이니까 얘는 1 나올 거고, 얘네들 중성자 수 2분의 이온의 전하량은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중성자 수 1분의 전하량 하시면 2 나오고요. 그럼 이미 이제 틀렸죠. 가가 가장 큰 건 아니에요. 중성자수 2분의 전하량 하시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동위 원소고요. A 플러스 B는 100일 거야. 100% 나올 거란 얘기고요. 여기에서 A가 B보다 크단다 라고 나왔어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딱 반반 있으면 1.5였겠으나 A가 더 크기 때문에 1.5보다 작은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을 갖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답을 찾아갈 건데요. 그래서 기억은 1.5보다 작다 맞는 얘기예요. 자, 자연계에서 O2 중 분자량이 35가 나와야 된대. 분자량이 35가 나오려면 17짜리랑 18짜리가 결합을 해야 되겠고 36인 아이가 나오려면은 그죠? 18짜리만 2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비율 구하는 거예요. 즉 35가 나오려면 처음 뽑았을 때 17이 나올 확률 0.04 그리고 18이 나올 확률 0.2 처음에 18이 나오고 다음에 17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곱하기 2를 하게 될 거예요. 순서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여기다가 2를 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36짜리는 무조건 18짜리가 2번 연속 나와야 되는 거니까 0.2 곱하기 0.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4분의 1이 될 거고 0.4분의 1이면 2.5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니은은 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되는데 디귿에서는 분자량이 22인 H2O가 나올 수 있는 건 H2랑 O랑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5가 16이면 답이 없어요. 5가 16짜리를 내면은 여기가 6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그지? 1짜리랑 2짜리밖에 없으니까 안 돼요. 17도 마찬가지입니다. 17로 하려면 5가 나와야 되는데 5짜리 만들어질 수 없을 거예요. 즉 18짜리가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4짜리랑 만나야 돼요. 4짜리가 되려면 그죠? 수소 2짜리인 중수소인 아이가 2번 연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2짜리인 아이가 2번 연속 나와야 되고 그리고 18짜리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짜리가 나오는 거 표시해 보면 21짜리가 나오려면 16짜리는 불가능할 거예요. 16짜리 산소 16짜리랑 결합하려면 H2가 5인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17짜리가 4랑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4랑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8짜리가 얼마랑? 그쵸? 3짜리랑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갖다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 4에 18짜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 찾아보시게 되면 4가 되려면 수소 2번, H 2짜리가 2번 연속이 되려면 B 곱하기 B 더하기 18짜리가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은 0.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에 4가 되려면 역시 4가 되려면 중수소가 2번 연속 그러니까 B 곱하기 B 곱하기 17이 나올 확률은 0.04입니다. 더하기 자, 요 아이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1에 3짜리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18에 3짜리가 되려면 3이 되려면 수소 1과 수소 2가 결합을 해야 돼요. 즉 A 곱하기 B 인 것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2가 먼저 나오고 1이 먼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다음에 18짜리가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0.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 제가 이걸 산수까지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자, B 지워질 거고 0.2, 0.2 그럼 여기에는 0.2가 남을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B분의 0.2 B 하시게 되면은 0.2가 나올 거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0.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분의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A는 B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클 거예요. B분의 A는. 그죠? B분의 A 곱하기 2면 B분의 A는 1보다 크니까 이게 2보다 클 거란 얘기죠. 즉 얘네들은 2.2보다 큰 확률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2.2보다 큰 확률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3번 문제 풀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T도시 1기압에서 실린더 1과 2의 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나는 실린더 1과 2에는 전체 기역과 니은인데 기역하고 니은은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지금 부피가 어떤 상태냐 하면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1에 들어가 있는 몰수와 실험 2에 들어가 있는 몰수가 서로 같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럼 봐봐.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에서 얘는 H1의 2자리는 질량수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3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 1몰이거든요. 근데 얘는 몇 몰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X몰이라고 할게요. 물론 16분의 A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일단 X몰이라고 놓을 거고 얘는 그냥 Y몰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성자하고 중성자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얘네들 한 번만 나눠서 적어 놓고 하는 게 항상 제일 빨라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수 보시면 여기는 양성자수 H2니까 2, 여기도 당연히 2, 여기는 16이 되겠죠. 12짜리 하나에다가, 아니 12짜리가 아니지. 12짜리가 아니라 이 아이 뭐였었던 거예요? 그죠? 6이죠. 양성자 6개일 거고 1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양성자 10개가 될 겁니다. 중성자는 H1에는 중성자 없고 H2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하나. 그 다음에 수소에는 양성자 없고, 중성자 없고 탄소에 6개 있으니까 여기다 6 이렇게 쓸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실린더 1에서의 양성자의 수는 2 곱하기 1 하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x, 2 플러스 10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1씩 1몰이니까 1 더하기 6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H2, 중수소로 만들어져 있는 이 H2는 양성자는 몇 개일 거냐면 어차피 1과 1이 결합한 거니까 2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도 얘네들은 중성자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2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양성자 수는 2y개, 이 아이의 중성자 수도 2y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잠깐 가서 보시게 되면 기역의 수의 비율과 니은의 수의 비율을 봤을 때 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실험 2에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수가 같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더 큰 걸 보시게 되면 얘하고 얘가 훨씬 더 크죠? B가 더 크게 나타날 거야. 서로 차이가.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좀 덜 나잖아요. 그쵸? 좀 덜 나니까 니은이 중성자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2 플러스 10x 대 2y가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야? 7대 3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1 플러스 6x 대 2y가 몇 대 몇이란 얘기가 될 거냐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사실 누가 누군지는 사실 모르는데 실험 1과 2라고 나와 있군요. 그러면 얘네들은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4대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식을 가지고 얘네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구해보시게 되면 아마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 하면은 x값이 0.5 나올 거고요. y값은 1.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X가 0.5몰, 얘가 0.5몰이에요. 자 이렇게 가요. 얘가 0.5몰, 얘는 1.5몰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 분자량 16이잖아요. 16짜리가 0.5몰이니까 A는 8g이 될 것이고, 얘는 분자량이 4가 나오겠죠. 4인 I가 1.5니까 얘는 6g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되시겠죠? 16 곱하기 0.5에서 8g, 그 다음에 4 곱하기 1.5 해가지고 6g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거기에서 얘네들 중에 누가 기억이고 누가 니은인지를 찾으실 때 어차피 얘네들은 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의 차이가 큰 아이가 기억일 거거든. 그래서 비율의 차이가 큰 양성자를 기억으로 놓고 이 아이들을 가지고서는 비례식이랑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서 기억은 양성자이다. 맞는 얘기였었고요. 가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양은 1과 2가 같다. 역시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쵸? 얘네들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A하고 B는 더하면 여기 8g이고 6g이었으니까 더해서 14이다. 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4번 찾아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실게요. 표는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수가 나와 있는데 상대적인 값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성자수에서 전자수를 뺀 값이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전자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중성자수 구할 거고요. 그리고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 나와 있으니까 양성자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그리고 중성자, 양성자 구하면 뭐 질량수도 구할 수는 있겠죠. 일단 구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첫 번째 힌트로 준 아이는 바로 얘가 될 거예요. 얘. 그지? 얘의 경우에는 12번이래요. 그러면 양성자도 12개가 될 것이고, 원자니까 전자도 12개가 될 거예요. 근데 12개를 2라고 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1은 그거의 2분의 1이니까 6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8의 2-는 양성자 8개 있을 거거든. 양성자 8개 있는데 전자 2개 더 들여온 거니까 전자는 10개가 있을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Y 플러스짜리 아이, 그리고 얘는 양성자 6개인 거 될 수 있을 거고, Y 플러스짜리는 양성자 Y개겠지. 그런데 전자가 하나가 줄어야겠죠. Y-1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또 오는 것이, 자, 첫 번째 줄에서는 이제 볼 게 없고, 얘죠, 얘.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중성자수 12가 되겠죠. 그치? 그럼 봐봐. 중성자수에서 전자수를 빼면, 중성자수에서 전자수를 빼면 0이 나와야 돼, 이 값이. 그러면 A는 2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도 0이 나오겠지. 얘 2가 될 거고, 얘도 0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중성자수랑 전자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중성자수 10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중성자수에서 전자수 빼면은 0이 나와야 되니까 중성자수 6개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질량수 12, 얘는 질량수가 24, 얘는 질량수가 18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Y를 갖다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얘는 일단 중성자수에서 전자수를 뺀 값이 2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중성자수는 전자수보다 2만큼 많아야 되니까 여기가 Y 플러스 1일 거란 얘기가 되는 걸 거고, 그치?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가 8분의 3A다. A가 2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4분의 3이 나와야 돼요. 즉 Y 플러스 1분의 Y 값이 4분의 3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Y는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집어넣으면 여기가 3, 여기는 4, 여기는 2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 질량수는 7 이렇게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찾아보시게 되면 A는 2였었고요. 2였었고요. 원자 번호는 W하고 Y 보시면 W가 6번, Y는 1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요. 중성자수는 W와 X가 중성자수 같을 수 없죠. 딱 봐도 달라요. 그쵸? 아, W하고 Y였군요. 2번에서. 죄송해요. W하고 Y의 양성자수 비교하시면 W가 더 크니까 답 2번이 나오겠네. 전자수는 Y와 Z, 전자수 Y와 Z, 전자수 Y와 Z고 여기에서는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원자 상태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 양성자수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같을 수가 없을 거고요. B 곱하기 C. 자, B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2거든요. 그런데 2가 나오려면 12에 대해서 6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에 6분의 1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B는 3분의 1. 그 다음에 C는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 하시게 되면 10분의 8이잖아요. 5분의 4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15분의 4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5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뭐에 해당할 거냐 하면 이렇게 전자, 중성자, 양성자, 그다음에 질량수는 사실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애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수처럼 상대값이 나와 있을 땐 정확한 값 하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례해가지고 답들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풀었고요. 자, 6번.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 비율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4대 1이야. 그러면 11짜리가 5분의 4, 그 다음에 10짜리가 5분의 1 이렇게 해서 평균 원자량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구하시게 되면은 10.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평균 원자량은 10.8이겠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뭐 4개당 1개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양성자수는 서로 A하고 B는 서로 같아야 되는 수가 될 것이고 중성자수는 D가 C보다 하나가 더 많아야 되죠. C 플러스 1이 D구나. 이러한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 평균 원자량 X는 10.8 앞에서 구해놨고요. A분의 C는 B는 A랑 같았었으니까 A분의 D는 C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1g의 X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1g의 X10이라고 하려면 얘네들은 몇 몰이 있을 거냐 하면 10분의 1몰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중성자는 몇 개씩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냐면 C개씩. 그래서 C. 그 다음에 1g의 X11짜리면 11분의 1몰일 거고 그 안에 중성자는 D개씩.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얘네들은 11C분의 10D가 나올 테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6번까지 했고요. 7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